이야기가 왜? 아니, 아니야.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 올해로 75세입니다.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서 40년째 전통 자수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죠.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선명하고 눈은 침침해져 이제는 돋보기 없이는 바늘귀도 못 깨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나 바늘을 쥐고 비단에 술을 놓을 때였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 52세. 그리고 손녀 민서가 있죠. 올해 28세가 된 민서는 패션을 공부한다며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딸과 함께 민서의 학비를 댔습니다. 제가 40년간 자수 작품을 팔아모은 돈의 대부분이 손녀의 유학비로 나갔죠. 하지만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민서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제 작업실에 앉아 제가 술을 놓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예쁜 거 만들 거야. 그 어린 손녀의 약속을 저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민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첫날부터 민서는 제 작업실을 휘젓고 다녔어요.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 40년 동안 하나씩 만든 거란다. 제 대답에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제 작품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보자기, 수노인 놀이개, 전통 매듭 장식들. 제 평생의 작품들이 민서의 카메라에 담겼죠. 할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요즘 빈티지 한복 리폼이 엄청 유행인데 할머니 작품으로 하면 스토리텔링 완벽하잖아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만드신 거라고 하면 다들 감동해서 지갑 열 거예요. 민서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 작품을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다니. 하지만 손녀가 제 작품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민서야, 내가 쓰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렴. 할머니가 다 줄게. 진짜요, 할머니? 와, 할머니 최고. 그럼 저 이거랑 이거 좀 빌려갈게요. 민서는 제 작품 중에서도 가장 정성 들여 만든 비단 보자기 5점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는 3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을 추모하며 3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도 있었죠. 영꽃 문양과 항 문양을 섬세하게 수놓은 보자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던 문양이었거든요. 민서야, 이건 내 할아버지를.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소중하게 잘 쓸게요. 저 이걸로 브랜드 런칭할 건데 할머니 이름도 꼭 넣을게요. 이정희 할머니의 40년 전통,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서의 작품.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민서는 제 작품들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손녀가 제 작품을 세상에 알려줄 거라는 기대감에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이가 보내온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비단 보자기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설명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해시태그 할머니 옷장 털기, 해시태그 빈티지 리폼, 해시태그 지속 가능 패션, 해시태그 업사이클링. 할머니 집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헝겊들 키읔키읔. 근데 생각보다 쓸만해서 리폼해봤어요. 요즘 MZ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곧 브랜드 론칭 예정. 기대해주세요.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헝겊. 제 40년 인생이 낡은 헝겊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제 보자기는 이미 가위로 잘려나가 작은 파우치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을 그리며 수놓은 항문양의 머리 부분이 잘려나가고 연꽃은 반쪽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즉시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민서가 사는 홍대 쪽 원룸으로 달려갔죠. 택시비가 3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다. 문 열어라.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놀란 표정의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민서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제 비단 보자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위로 잘리고 재봉틀로 꿰매지고 어떤 것은 물감으로 덧칠까지 되어 있었죠. 민서야, 이게 뭐냐? 할머니,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디스트로이드 룩이라고 일부러 해지고 찢어진 느낌을 내는 거예요. 빈티지한 느낌 살리려고. 유행? 내가 지금 내 40년 인생을 유행 운운하는 거냐?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도 제가 이거 쓴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거로 사업 시작하는 건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가장 아끼던 항문양 보자기에 남은 조각들이 구겨진 채로 들어가 있었어요. 민서야, 저건 내 할아버지를 그리며 만든. 할머니, 맨날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세요? 솔직히 할머니 작품들 그냥 놔두면 아무도 안 봐요. 구식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줘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뚝 하고 무너지는 소리였죠. 저는 쓰레기 봉투에서 남편의 보자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머지 내 작품들 다 돌려줘라. 지금 당장.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저 이미 SNS에 다 올렸는데 사람들 반응 엄청 좋아요. 주문도 벌써 10개 넘게 들어왔다고요. 됐다. 내 작품은 내가 돈 벌 도구가 아니야. 당장 돌려줘. 할머니가 이렇게 이기적이실 줄 몰랐어요. 저 할머니 학비 대준 거 다 갚으려고 이러는 건데. 할머니는 제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학비를 갚으려고. 제 40년 작품이 학비 갚는 도구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제 작품 조각들을 주워 담고 그대로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은 제 작품들을 모두 장롱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다시는 제 작품을 가족에게 주지 않겠다고.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서한테 전화했어요? 애가 울면서 전화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아, 내 딸이 내 작품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할머니 옷장에서 나온 낡은 헝겊이래. 엄마, 그건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빈티지하다는 뜻으로 그런 거지. 진짜 헝겊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빈티지? 수진아, 너도 내 딸 편이구나. 엄마, 왜 이러세요? 민서가 엄마 작품으로 사업한다는데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게 박하게 구세요?
요즘 MZ세대들 한복 리폼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엄마 작품이 드디어 빛을 볼 기회잖아요. 드디어 빛을 볼 기회. 제 40년이 지금까지 빛을 못 봤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아, 내 작품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었어. 다만 너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이제는 SNS 마케팅 해야 팔리는 시대예요. 민서가 그걸 해주겠다는데 왜 그래요? 됐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평구 한옥마을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이곳에서 가끔 자수 재능 기부 강의를 해왔기에 센터장님과는 안면이 있었죠. 정희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센터장님, 제가 정규 강좌를 하나 열고 싶습니다. 전통 자수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요. 센터장님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전통 자수 배우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작년에 규방 공예 강좌 열었는데 수강생이 3명밖에 안 모여서 폐강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치고 싶어요. 빠른 성과나 SNS 인증샷 찍으려는 사람 말고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요. 센터장님은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달만 해보시죠. 수강생이 5명 이상 모이면 정규 강좌로 전환하고요. 그렇게 제 강좌 모집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이정혜 선생의 전통 자수 정통반 마이너스 3개월 과정. 수강료는 3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요즘 취미 강좌치고는 비싼 편이었죠. 공고가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신청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걱정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이번 주까지 2명 더 안 모이면 폐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감 전날 갑자기 신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최종 신청자는 12명. 센터장님도 놀라워했죠.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신청자가 이렇게 몰려오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재능기부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한 명이 온라인 맘카페에 제 이야기를 올렸던 겁니다. 은평구에 진짜 전통 자수명인 할머니 계세요. 백화점에서 파는 자수 제품이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유명하지 않으셔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정규 강좌 여신다는데 완전 기회예요. 첫 수업날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2명의 수강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40년간 전통 자수를 해온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여러분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작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전에 만든 연꽃 문양 보자기. 두 번째는 15년 전에 만든 나비와 모란 문양 놀이개. 세 번째는 10년 전에 완성한 사계절 문양 병풍. 수강생들의 눈빛이 점점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손으로 하신 거예요? 네, 모두 손바느질입니다. 기계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게 예술이네요. 박물관에 있어야 할 작품 아니에요? 한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이런 작품 하나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 연꽃 보자기는 6개월 걸렸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작업했으니까요.
이 병풍은 2년 걸렸고요. 2년이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예요? 값을 매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백화점 전통 공예 코너에서 비슷한 크기의 기계 자수 병풍이 300만 원 정도 하더군요. 제 것은 모두 손작업이니 그것보다는 가치가 있겠죠. 수강생들이 숨을 죽이며 제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SNS 좀 하는데요. 선생님 작품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이런 건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너무 아까워요. SNS요? 저는 민서가 올렸던 게시물이 떠올라 움찔했습니다. 선생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올릴게요. 그리고 저는 절대 할머니 옷장 털기 같은 표현 안 써요. 선생님은 명인이시잖아요. 명인의 작품으로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요. 명인.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올려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작품을 함부로 자르거나 변형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당연하죠. 누가 감히 이런 작품을 훼손해요. 그날 밤 그 수강생이 올린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 한옥마을에 숨은 명인, 이정희 선생님. 40년 전통 자수의 살아있는 역사. 기계가 아닌 손으로 정성으로 만드는 진짜 예술. 해시태그 전통이 같이 해시태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 해시태그 명인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손바느질이라고요? 미쳤다. 저거 하나에 얼마예요? 사고 싶은데. 할머니 옷장 털기 하는 것들은 이것 좀 봐라. 이게 진짜 전통이다. 명인님께 배우고 싶어요. 유유대기 신청.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그 게시물은 다음날 아침 민서의 눈에도 띄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작업실에서 혼자 술을 놓고 있던 저에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냐? 할머니, SNS 봤어요? 할머니, 완전 유명해지셨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민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할머니 작품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제가 몰라봤어요. 이제 알았니? 네. 근데 할머니,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대신 저랑 콜라보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작품 제대로 알릴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명인의 손녀로서 할머니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브랜드, 완전 대박일 거예요. 저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서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뭐요? 내 작품은 재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미 완성된 작품이니까. 내가 할 일은 재해석이 아니라 전승이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어가는 거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시대의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 누가 봐요? 전 현대적으로. 민서야, 넌 유럽에서 5년 동안 뭘 배웠니? 패션이요. 디자인이랑 브랜딩이랑. 그래. 근데 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구나. 뭔데요? 존중이야. 선배 디자이너에 대한, 장인에 대한, 전통에 대한 존중. 너는 가져다 쓰기만 하고 존중할 줄은 모르더구나.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존중 안 했다고요? 저 할머니 작품 SNS에 올리면서 할머니가 40년 동안 하신 거라고 다 설명했는데요. 그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썼지? 할머니 옷장에서 발견한 낡은 헝겊이라고 썼잖니. 그건 그냥 재미있게 쓴 거예요. 요즘 애들 그렇게 써야 클릭을 하거든요. 내 40년 인생이 클릭수를 위한 재미였니?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됐다, 민서야. 이제 그만 가라. 할머니는 바쁘다. 할머니, 나가라. 다시는 내게 내 작품 안 줄 거야.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그 글을 캡처해서 보내왔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 할머니가 전통 자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서 현대적인 걸 거부하세요. 저는 할머니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리폼했던 건데 할머니가 오해하셔서 저랑 연 끊겠대요. 유유. 요즘 시대에 옛날 방식 고집하면 아무도 안 본다고요. 할머니 작품도 좋지만 그걸 현대화시켜야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전통은 지키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이해 못하세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아니, 본인이 배우지도 않고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서 발전이라고? 키읔키읔. 할머니 작품 무단으로 자르고 그게 발전이래. 키읔키읔키읔. 전통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전통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냥 가위질이 발전이야? 명인 할머니 손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부끄럽다. 할머니가 연 끊으신 거 정말 잘하신 듯. 민서는 당황해서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된 이미지들이 여기저기 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은 다음 날 한 기자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 젊은 여성이 문화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계신가요? 센터 직원이 제 작업실로 안내해 주었고 그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김지은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기사요? 네. 요즘 SNS에서 선생님 이야기가 화제거든요. 40년 전통 자수 명인이신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선생님의 작품과 인생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님,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알려져야 진짜 전통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전통을 함부로 재단하고 리폼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뷰하시죠. 김 기자는 2시간에 걸쳐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40년 동안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최근 손녀와의 일까지. 선생님, 손녀분과의 일은 기사에 넣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넣어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문짝만한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40년 외길, 그러나 손녀는 할머니 옷장에 헝겊이라 불렀다. 은평구 한옥마을에 숨은 명인, 이정희 씨 이야기. 기사는 제 인생을 담담하지만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정희 씨는 35세의 시어머니로부터 전통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수 바늘을 들었다.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수백 점. 하지만 그녀는 단 한 점도 팔지 않았다. 제 작품은 가족들에게 물려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녀는 할머니의 40년 작품을
할머니 옷장에서 발견한 낡은 헝겊이라 불렀고 가위로 잘라 파우치로 만들어 SNS에 올렸다. 이정혜 씨는 말한다. 전통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것이죠.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입니다. 기사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눈물 나네요. 유유 할머니 작품 보고 싶어요. 손녀 정신 차려라. 할머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이게 진짜 전통이다. 함부로 자르고 붙이는 게 전통 아니야. 명희님 강좌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다음 날 문화센터 전화가 불통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수강 신청 문의 전화가 계속 와요. 대기자가 지금 300명이 넘어요. 센터장님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희 선생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을 서울시 무형문화재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기사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서 편만 들었네요. 민서가 엄마 작품으로 돈 벌겠다고 할 때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드신 건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다만 앞으로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네, 엄마. 그리고 민서한테 전해라.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라고. 다만 안타까울 뿐이라고.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는 3개 반으로 늘어났고 매 밤마다 15명씩 총 45명의 수강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제안은 백화점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백화점에서 선생님 작품 전시회를 열고 싶습니다. 전통 공예관 특별 전시로요. 두 번째 제안은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대학 전통예술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정부 기관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심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전시회는 하되 작품은 팔지 않겠다고. 교수직은 받아들이되 돈보다는 제대로 된 제자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무형문화재 심사는 받되 그것이 제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싶을 뿐입니다. 백화점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만든 작품 중 50점을 선별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한 땀의 정성, 40년의 시간으로 정해졌죠. 전시회 오픈 전날 밤, 저는 전시장을 홀로 둘러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빛나는 제 작품들을 보며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5세 첫 바늘을 들던 날, 40세 첫 작품을 완성하던 날, 50세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60세 손녀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75세 이 전시회를 여는 오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죠. 전시회 오픈 당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 수강생들도 있었고, 기자들도 있었고,
일반 관람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손녀는 멀찍이 서서 제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왔구나. 네. 할머니 작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민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 작품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 제가 5년 동안 유럽에서 배운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학교도 안 다니시고 그냥 혼자 배우신 건데 할머니 작품이 제가 배운 것보다 훨씬 대단해 보여서 그게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서야,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인생이 학교고 시간이 스승이야. 너는 5년을 배웠지만 할머니는 40년을 배웠어.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할머니. 그리고 민서야, 넌 아직 젊어. 앞으로 40년을 더 배울 수 있잖니. 제대로 배워라. 함부로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드는 법을.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처음부터. 저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전시회가 끝나고 한 달 뒤 민서는 제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똑같이 맨 뒷자리에 앉아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오늘은 바늘에 실 꿰는 법부터 배우겠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저 바늘에 실 꿰는 건 알아요. 유럽에서. 민서야, 여기선 나를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민서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같이 와서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복습했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거라. 아니에요, 선생님. 조금만 더 할게요. 3개월이 지나고 민서는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보자기였지만 민서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완성했어요. 민서는 아이처럼 들떠서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땀이 고르지 않은 곳도 있었고 실이 뒤틀린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민서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죠. 잘했다, 민서야. 정말요? 저 이거 만드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래. 그 한 달의 시간이 내 작품을 빛나게 만든 거야.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 작품을 하루 만에 파우치로 만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날 이후 민서는 더욱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서는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할머니의 40년 작품을 낡은 헝겊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 파우치로 만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6개월간 할머니께 전통 자수를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한 땀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지. 저는 이제 다시는 전통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명인의 손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시태그 진심 어린 사과
해시태그 전통이 같이 해시태그 제대로 배우기.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응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모습이 멋있어요. 이게 진짜 배움이죠. 화이팅! 그리고 그 글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손녀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요. 며칠 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명인과 손녀, 전통을 잇따라는 제목으로요. 선생님과 손녀분의 이야기를 6개월간 촬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내 생각은 어떠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 포장하지도 과장하지도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저와 민서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늘을 드는 저의 모습,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민서의 모습, 실수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들, 그리고 6개월 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전통은 낡은 게 아니라 시간이 축적된 거구나. 함부로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이어가는 거구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6세가 되었고 민서는 29세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제법 실력 있는 자수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저만큼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작품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민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선생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기획하고 제가 설명하는 전시회요. 선생님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저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혼자서? 네. 물론 선생님이 감수해 주셔야겠지만요. 좋다. 해봐라. 민서는 3개월 동안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제 작품 하나하나의 의미를 공부하고 작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그리고 전시회 오픈 날 저는 민서가 작성한 작품 설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연꽃 문양 보자기는 이정혜 선생님이 45세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해였죠. 선생님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한 땀 한 땀 수놓았다고 합니다. 연꽃은 다시 피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선생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서는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죠.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셨습니다. 무형문화재. 저는 마침내 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민서가 전수 장학생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무형문화재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영광은 제 옆에 이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 이 아이는 제 40년 작품을 낡은 헝겊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 파우치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전통이 무엇인지,
전승이 무엇인지. 전통은 박물관에 갇혀 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제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서는 제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서를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스승에서 제자로, 할머니에서 손녀로 이어지는 마음을 담은 작품. 바늘을 들고 비단에 첫 땀을 놓는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40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6개월 뒤 그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이거 내 거다. 선생님, 이건. 작품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수놓여 있었습니다. 정의에서 민서에게. 이제 내 차례다. 민서는 그 작품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40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작품을 만들어라. 그것이 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손녀가 드디어 철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어갈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달빛이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저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명인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민서도 바늘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세대가 함께 바늘을 드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승의 모습이었습니다.